이제 백그라운드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구글 폼 설문조사를 봐서 저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 디자이너 분들이랑 이제 취준생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이제 4학년쯤에 인디 앱이랑 이제 개발자 친구랑 같이 좀 만들다가 스타트업에서 살짝 일하다가 이제 영역을 시작하게 된 거여서 저도 사실 독학으로 배운 거라 가지고 이 업계는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도 시각 백그라운드고요. 시각이 뭐 대부분 그렇듯이 이제 인쇄물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데가 그냥 사실 영문 도큐먼트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거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검색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고충이 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직자분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론 부분을 길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모르고 넘어가면은 좀 아쉬운 것들이니까 좀 짧게 하고 이제 실제 제가 드린 예제 파일 가지고서 조금 만져볼게요. 업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깔아보셨으니까 알 텐데 이제 스케치 그리고 제플린 프린시펄 저는 이거 위주로 쓰고요. 같이 쓰는 앱은 이게 필수로 오늘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안 받으셨으면 지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어도비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처음에 그 GUI를 아예 안 해보셨거나 진짜 입문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있는데 왜 XD 피그마 안 쓰고 스케치 쓰냐?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UI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고 벡터 기반이고 이런 장점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시작할 때 포토샵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비트맵 기반이다 보니까 해상도 대응이 안 되고 이제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많아서 무겁죠. 그리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의 독자적인 아주 훌륭한 소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서 개발이 굉장히 쉽고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자기가 많이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한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앞부분에서 링크 걸어놓은 거 말고도 뒤에도 몇 개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는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스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바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추천 플러그인은 이것들은 쓰시면 좋다 이렇게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플러그인들이기 때문에 쓰시면은 굉장히 그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매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터리얼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테마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이 시에라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혹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업데이트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스케치 러너는 오늘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안 까시면 조금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비전도 쓸 거고요. 스워치도 쓸 거고요. 제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셉 UI 디자인은 해보셨을 수 있는데 개발자랑 같이 일을 안 해봐가지고 이게 개발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실제 일을 같이 안 해보면 어떤 게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되는지 모를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플린을 사실 쓰기 전에는 이제 그 포토샵 플러그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마진, 패딩, 뭐 텍스트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었어야 됐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과정인데 그때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제가 에셋들을 이제 해상도별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1픽셀만 차이가 나도 이제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수가 많이 들었죠. 여기에서 이제 1번, 2번 이게 가장 큰 기능이고요. 이제 개발 환경별 코드 제공은 웹이나 iOS, 안드로이드별로 이제 CSS 같은 꾸며주는 코드 같은 거를 제플린에서 이제 복사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나는 이렇게 이도로 디자인을 했다. 또는 이제 여기에는 이지 커브를 뭘로 주고 싶다. 이런 종류의 직접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코멘트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화면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디자이너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스케치 파일에서 거의 모든 에셋이나 뭐 요소들을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쪽에서 개발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이 부분을 안 하면은 조금 여러 번 핑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두 개는 그냥 너무나 필수적인 건데 프로토타이핑 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도 많고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를 사실 쓰면 돼요. 이제 자기가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난 이게 더 낫다 이런 거는 이걸 하시면 되는데 제가 프린시플을 쓰는 이유는 제가 선택하던 당시에는 프레이머가 완전 초기였고 인비전 같은 경우는 웹 기반이라 그런지 애니메이션이 좀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코드를 써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디자이너한테는 큰 강점일 수는 있는데 사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요. 이게 빠르게 그리고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블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많아요. 그리고 혹시 애프터 이펙트를 쓰신다면은 같은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요소를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포트폴리오나 뭐 다른 뭐 홍보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야 될 때는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다시 에셋을 뽑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좀 편합니다. 이제 4.3 이후부터는 자체 프로토타이핑 기능도 생겼는데 이거는 조금 기획용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보기에는 아직 좀 로우 퀄리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일 재미없고 하지만 제일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한 요즘 국내 글들도 좀 꽤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제 화소 밀도 픽셀 퍼 인치 1인치 안에서 이제 픽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관련한 건데요. 이거를 모르고 처음에 디자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 핸드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해상도가 예를 들어서 360 곱하기 640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그래픽 툴에서 이제 픽셀로 불러와서 여기다 넣으면 당연하지만 깨지죠. 이제 1x의 개념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 해상도 이것과 동일하지 않고 이거에 밀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디자인을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개발자가 알려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독립적으로 따로 유닛을 정한 게 DP, SP 그리고 PT예요. 이제 DP와 SP는 안드로이드 사이드 잔이고 밀도가 다른 디바이스에서 픽셀을 사용하면은 이 픽셀은 뭉쳐져요. 그러니까 밀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DP, SP 그리고 PT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플린으로 그 스케치 파일을 옮겨 보시면은 거기에서 나오니까 실습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개념이죠. 이제 PPI가 다르다는 것은 디스플레이가 크다고 해서 이 선명도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 PPI가 높을수록 더 선명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실 거는 그냥 이런 사이즈가 있다. 이런 밀도가 있다. 그리고 이 배율대로 내가 익스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스케치에서 make exportable을 하고 제플린으로 옮기면 알아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벡터니까 이걸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데 원래 비트맵 이미지인 경우에 사진 같은 거를 넣었을 때는 그 해상도를 대응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전달을 해야겠죠. 이 배수가 늘어난다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제 픽셀 당으로 이제 1포인트가 이렇게 변한다. 이제 배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1포인트가 가지는 픽셀의 양이 많다. 이게 실제 디자인으로 따지면 이렇게 아이콘을 그 1배와 2배로 했을 때 이렇게 달라져 보이죠. 이거는 혹시
혹시나 이해를 못 하셨을까봐 실습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도 이제 이해를 못했다 하시면은 한번 지금 스케치에서 만들어 보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어차피 나중에 조금 있다가 스케치랑 제플린 둘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너무나 이론적인 거고 내가 디자인할 때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이제 처음에 뭘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그 부분을 저는 처음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삽질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크린 여기 스케치에서 단축키 A 아니면 이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아트보드가 나오실 텐데 그거를 누르시면 이제 아트보드 사이즈가 이제 템플릿이 쭈르륵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있는데 그럼 나는 뭘 선택해야 될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 다른 큰 사이즈로 그 디자인을 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1x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여기 배율이 낮은 것부터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기계가 알아서 이제 곱해주니까 그게 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형 웹은 브레이크 포인트별 디자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반응형 웹을 보시면 뭐 움직여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제 그 모바일, 패드 그리고 데스크탑별로서 그 사람이 보기 편한 그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그 변하는 지점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그 지점별로 디자인을 다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점이 변할 때 뭐 인터랙션이라던가 트랜지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는데 이거를 알아보시기 가장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서 테크크런치 사이트 같은 이런 종류의 텍스트가 많은 웹들이 좀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검사,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검사하시면은 지금 전체 화면이라서 여기 개발자 도구가 나와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개발자스러운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들은 뭐 코드를 읽을 줄 아시면 좋지만 뭐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기 리스폰시브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상단에 나오는 모바일 M, 태블릿, 랩탑 이런 식으로 정확히 위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별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눌러보시면서 그 좀 글로벌 맵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잘 돼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하냐면은 이제 웹에서는 아트보드 누르시면은 이제 모바일 패드 그리고 데스크탑 HD가 있을 텐데 처음부터 모바일부터 시작하셔서 그 모바일 사이즈를 패드로 늘리시고 패드를 데스크탑으로 늘리시고 이제 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FHD 사이즈까지 지원을 하시면 돼요. 당연하지만 이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상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비메오 같은 엄청 그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지원해야 되는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뭐 4K, 8K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기본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로 시작하셔서 이제 필요하시면 각 화면별 최적화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iOS 같은 경우는 아이폰 8로 시작하셔서 이제 아이폰 X나 이런 레이아웃이 아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최적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크린과 디바이스에 맞추는 게 제 1원칙인데 그
서비스를 이미 만드셨다면은 아마 구글 애널리틱스를 연동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다 하시면은 이제 스탁 카운터 여기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와 그 전 세계 이제 디바이스 그리고 해상도 브라우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 주니까 이거에 맞추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뷰가 데스크탑 뷰를 넘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무조건 모바일 뷰를 우선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터리얼 디자인 그리고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제 구글과 애플의 가이드라인이죠. 이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면접 때도 이거 둘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고, 디자인을 이제 뭔가 디자이너를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하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아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DPI 관련이랑. 이제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매터리얼 디자인과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과 이제 애플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기기 회사의 차이점 때문에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안드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구글 자체가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제품 자체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너무 많이 사라져요. 그거를 리소스 관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마켓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나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휴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터리얼 같은 걸 기대하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선 제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걸 쓴다. 그리고 너네는 이렇게 맞춰라. 왜냐하면 우리 기계가 예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애플은 기계가 이제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아름다운 인터랙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성 이런 거 조금 기대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뽑는 어워드 같은 거를 보면은 느낌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뭐 우리는 가이드를 줬지만 이걸 꼭 따르라는 건 아니야. 그냥 멋있게 만들면 돼.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매터리얼 업데이트 된 거 보시면은 앱바 같은 경우 엄청 달라지고 뭔가 현실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이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그냥 저는 생각하기를 바운더리를 넓힌 것 같아요. 이렇게도 써도 된다. 시간 관계상 안드로이드, iOS 모두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백 버튼이 있죠. 그리고 소프트키가 있고, 이 정도의 그 차이점만 생각하시고 기획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 두 가지 디자인을 같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디자인을 좀 이제 나는 앱도 만들어 보고 현직에서 일했다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왜냐면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그거 안 해도 난 잘했다 이게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걸 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A-포인트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그 레이아웃 그리드가 아니라 그 픽셀을 이렇게 나누는 그리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8픽셀로 나눈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해라라는 방법론인데, 그 이유는 1바이트가 8비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비트라는 거는 0101 할 때 그 01의 이제 한 쌍인데, 1바이트는 그 기록 장치의 그 정보를 표기하는 한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에 파생돼서 그 디바이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8의 배수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볼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디스플레이들이 8의 배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4픽셀 그리드와 5픽셀 그리드로 이제 익스포트를 했을 때 홀수면은 이렇게 남은 하나의 픽셀이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카메라 아이콘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1픽셀이 뭐 남거나 이러면 한쪽 부분이 블러가 돼가지고 디자인이 되게 지저분해지거나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단위는 4의 배수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은 4DP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특히 이제 그거에 이제 로우 그리드를 잘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키기 귀찮다 하시면은 그냥 최소한 모든 에셋은 2의 배수로 지켜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요소의 예시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뭐 그리드 켜놓으시고 이제 거기에 딱딱 맞추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응용 방식 제가 여기서 썼는데 이거는 조금 스케치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드 세팅을 켜시면은 기본으로 20픽셀로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 10픽셀, 20픽셀 그리드로 맞춰서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8로 바꾸시고 저는 이 라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0블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모든 요소를 이거에 맞추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플러그인 얘기는 그 플러그인을 까시면은 여기 send nudge to 1248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8이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동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그 방향키를 이용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는 좀 되게 러너를 사용하시면 쉽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을 하다가도 저는 많이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제 실무에서 툴 활용법 관련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사실 디자인할 때 너무 중요한데 이거 관련해서 말하기에도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활용하는 법 관련해서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나는 UI에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은 보통 이제 그냥 인쇄하듯이 이제 완전 블랙으로 막 그냥 완전 블랙에다가 흰색 바탕에 막 올려가지고 막 하시는데 이게 매터리얼 타입 시스템을 보시면은 완전 블랙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회색의 명도를 조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께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조정을 해놨죠. 이제 거기를 좀 뜯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텍스트 정렬은 이 얼라인 텍스트 베이스라인은 저는 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두 개의 타입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렬시킬 때 이 전체 감싼 거에 이렇게 얼라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얼라인을 시키면은 그럴 때 이 베이스 라인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지정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은 이 플러그인을 쓰시면은 바로 이렇게 베이스 라인에 갖다 줍니다. 행간은 저는 set line height 이거를 쓰는데 원래 행간을 조정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라인이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몇 배수로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line height. 지금은 1.2배율로 되어 있는데 1.5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꿀 때 아주 편하죠. 텍스트 스타일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이제 create new text 스타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러너 명령어로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 create new를 했을 때 문제는 이 진짜 스타일만 불러와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써놨다 이것 자체는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름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줘야 되죠. 근데 사실 텍스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오르게나이즈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신다면은 처음에 하실 때부터 이제 심볼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명칭을 좀 정확히 적으시면은 나중에 불러오실 때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슬래시 레이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러면은 이렇게 상위 그룹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텍스트 스타일이 다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불러오실 때도 러너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은 빠르게 이제 텍스트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러너는 솔직히 그냥 검색 가능한 것들은 다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심볼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제 텍스트를 바꿔야 될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 같은 거를 적용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create 심볼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시면은 여기에서 심볼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이 지정된 심볼을 이렇게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인서트 탭으로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버라이드라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타입 썸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그냥 아무 말이나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라던가 뭐 그런 종류의 그 폼은 일관되고 그 명칭은 달라야 될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